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2026년 1월 30일자 금융 AI, 그러니까 A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뭐 정부 정책, 기업 뉴스들이 빼곡해서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숫자도 많고 용어도 좀 어렵고요. 네, 근데 이 숫자랑 발표들 뒤에는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아예 송두리째 바꿀 그런 거대한 지각 변동이 숨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전환이라는 키워드예요. 인공지능 전환, 즉 AX가 단순히 편리한 앱 하나도 만드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죠. 아, 그냥 기술 도입이 아니군요. 그럼요. 이건 금융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게임이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또 누군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암시하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전환의 속도랑 방향이 과연 올바른지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자료들을 잘 엮어서 정부와 금융권이 왜 이렇게 인공지능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빛나는 기술 발전 뒤에 또 어떤 새로운 그림자가 있는지 그 핵심 맥락을 짚어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펼쳐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압도하는 건 역시 스케일입니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무려 150조 원을 반도체랑 AI 같은 첨단 산업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150조 원. 네, 150조 원. 사실 감도 잘 안 오는 액수인데 이게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요? 액수 자체도 놀랍지만 더 주목해야 할 건 그 돈의 사용처입니다. 이건 그냥 기업 지원금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달린 핵심 인프라, 일종의 디지털 SOC 사업에 국가가 직접 나선다는 선언인 거죠. 디지털 SOC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고속도로 깔고 항만 지어서 산업화 기반을 닦았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종류의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디지털 고속도로라는 개념이 확 와닿는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죠? 이 펀드가 전남 신안의 해상 풍력 사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놀랍게도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AI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원부터 국가가 직접 챙기는 거죠. 바로 그게 AI에 잘 알려지지 않는 더러운 비밀 같은 겁니다. 더러운 비밀이요? 네, AI는 사실 전기를 먹고 사는 괴물이거든요. 최첨단 AI 모델 하나 훈련시키는 데 드는 탄소 배출량이 비행기가 대서양을 수십 번 횡단하는 거랑 맞먹는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니까요. 와, 상상 이상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AI 경쟁력은 알고리즘만큼이나 누가 더 싸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조달할 수 있는가에 달리게 될 겁니다. 신안의 바람으로 국가 AI의 심장을 돌리겠다는 건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서 ESG랑 기술 패권까지 고려한 굉장히 전략적인 수라고 봐야 합니다. 국가 단위의 정말 큰 그림이 그려지는군요.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당연히 민간 금융사들도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무려 17조 8천억 원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한다고요. 여기서 생산적 금융이라는 단어를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건 은행의 역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 담긴 용어거든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기존의 예대마짐, 그러니까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사업보다 이런 첨단 인프라 투자가 훨씬 더 위험성이 크지 않나요? 맞아요. 위험하죠. 수익을 회수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릴 테고요. 왜 굳이 이런 험한 길을 가려는 걸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만약 은행이 계속해서 안전한 예대마진에만 안주한다면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아, 하청업체요? 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점점 더 은행 앱이 아니라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를 통해 금융을 경험하잖아요. 은행은 그저 뒤에서 돈만 공급하는 약간 멍청한 파이프가 될 수 있는 거죠. 멍청한 파이프, 표현이 재밌네요. 그 생산적 금융이라는 건 그런 위기 속에서 나온 생존 전략입니다. 국가 핵심 산업에 직접 투자하고 인프라를 같이 만들면서 단순한 혈관이 아니라 경제를 뛰게 하는 심장의 역할을 되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죠. 역할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군요.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은행은 한국상용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협회랑 손잡고 은행 창구 업무에 AI를 도입하고요. 네네. 심지어 남양주 산업단지에 AI 기업을 유치하는 데까지 관여를 합니다.
NH투자증권 역시 리테일, IB, 운용 전 부문에 AI로 연결하겠다고 하고요. 이건 뭐 거의 AI 군비 경쟁에 가깝네요. 정확합니다. 너도 나도 뛰어드는 골드러시랑 비슷하죠.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거라는 극심한 불안감, 즉 FOMO, Fear of Missing Out이 금융산업 전체를 휘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그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어지기 마련이죠. 보안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렇죠. 항상 따라오는 문제죠. 이 리포트에는 흥미로운 보안 사례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먼저 아주 인간적인 사례부터 보죠. NH농협은행 남문지점의 강혁준 과장님이 보이스피싱 정황을 포착해서 고객의 피해를 막았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물론 고객의 자산을 지켜낸 영웅적인 행동이고 박수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 수억 원을 들여서 구축한 그 AI 기반의 사기 탐지 시스템 FDS는 이 미묘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네요. 결국 이런 예외적인 사례, 그러니까 AI가 놓치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기술의 숙제겠죠. 언제까지나 현장 직원의 영웅담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기술도 있어요. 갤럭시 S26 울트라의 공공장소에서 비밀번호나 금융정보 노출을 막는 사생활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거 유용하겠네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카페에서 줄 서 있다가 앞사람이 은행 앱 잔고를 너무 대놓고 보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기술은 서로 민망한 상황을 막아주는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 같습니다. 그렇죠. 금융보안의 전선이 이제 은행 서버나 네트워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확장됐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내 손안의 기기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도 또 가장 취약한 구멍이 될 수도 있는 시대인 거죠. 하지만 위협은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죠. 서구청 직원의 횡령 사건처럼 내부 시스템의 허점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내부자 위협이 사실 더 무섭죠. 이 사건 때문에 과언나 환급금 지급 프로세스를 전면 재점검한다고 하니 결국 가장 뚫기 어려운 보안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고 가장 큰 위협은 해커가 아니라 바로 옆자리의 동료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금융보안이 얼마나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명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보이스피싱 같은 전통적 사기 예방, 이건 이제 사람과 AI 시스템이 같이 해야 하고요. 네. 또 스마트폰 기능 강화, 즉 개인기기 보안, 그리고 내부 시스템 통제 강화, 이건 프로세스 보안이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강화해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복합적인 위협의 시대에 들어선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투자도 눈에 띕니다. 2030년까지 전국의 양자암호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나오거든요. 양자암호 통신? 이건 그야말로 미래를 향한 보안 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종의 미래의 방패를 미리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암호 체계는 아주 강력한 나무문과 같아요. 나무문이요? 네, 슈퍼컴퓨터로 수백만 년을 두드려야 겨우 열 수 있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 문을 단숨에 박살낼 수 있는 공성초와 같습니다.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양자암호 통신망은 아예 재질 자체가 다른 부술 수 없는 문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직 공성추가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적들이 그걸 만들기 시작했으니 우리도 새로운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네요. 그런데 리포트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다른 보안의 허점이 언급됩니다. 바로 공급망 보안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금융보안원이 국제적인 자격까지 갖추었는데 정작 국내 서비스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쓰는 금융 앱을 하나의 완성된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네, 자동차. 은행은 엔진이나 차체 같은 핵심 부품은 직접 만들고 철저히 관리합니다. 하지만 타이어, 내비게이션, 오디오 같은 수많은 부품들은 외부 업체에서 납품받아 도입하죠. 그렇죠. 공급망 보안 문제는 바로 그 납품받은 부품에 숨겨진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 자체 보안을 아무리 잘해도 그 앱에 들어간 지도 서비스나 인증서 프로그램 같은 외부 부품에 구멍이 있으면 해커는 그 구멍을 통해 자동차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레고 블록으로 성을 쌓았는데 외부에서 가져온 블록 하나에 폭탄이 숨겨져 있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앞으로 AI 서비스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외부 솔루션과의 결합이 많아질수록
이 공급망 보안은 금융사의 명운을 가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대 담론을 넘어서 AI가 실제 금융 서비스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죠. 네, 먼저 보험업계입니다. 농협 손해보험은 3월까지 고객 접점 전체에 AI를 확대 적용해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보험사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험금 청구하려고 서류 떼고 팩스 보내던 시적이 정말 끝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험업이야말로 AI가 활약할 여지가 무궁무진한 분야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수백 페이지짜리 약관을 AI가 순식간에 분석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항을 찾아주거나 자동차 사고 현장 사진 한 장만 앱에 올리면 몇 분 안에 예상 보험금이 계산되고 지정 정비소까지 예약해주는 그런 식의 서비스가 가능해지죠. 와, 고객 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손해사정사 같은 인력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의 움직임은 더 야심차 보입니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웰스스팟이라는 자산관리 서비스의 AI 기능을 플랫폼과 통합해서 글로벌 금융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 AI가 내 자산을 직접 관리해주는 시대가 본격화되는군요. 이건 단순히 고액 자산가들만 받던 PB 서비스를 대중화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AI가 당신의 투자 성향, 소비 패턴, 심지어 최근에 검색한 뉴스 키워드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실시간으로요? 네, 그래서 인간 PB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24시간 내내 조종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금융비서가 잠도 안 자고 시장을 지켜보는 셈이죠. 와, 여기서 진짜 질문은 그렇다면 인간 자산관리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남는가가 될 겁니다. AI의 확산은 주류 금융권에만 그치지 않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관세 업계에서도 AI를 도입해서 듀티백이라는 관세 경정 청구 서비스를 내놓았고요. 네, 또 플로우라는 AI 협업 툴은 강력한 보안을 무기로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이라는 중심에서 시작된 AI가 산업 생태계 전체로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금융이라는 큰 생태계 안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위험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에 AI가 스며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AI는 특정 부서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기나 인터넷처럼 모든 업무의 기반이 되는 유틸리티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인터넷은행인 K뱅크는 AI 퀴즈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B&K 부산은행은 지역과학관에 AI 로봇 교실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활동들도 있죠. AI가 뭔가 무섭고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시도들이죠. 물론 기술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도 봐야죠. 이면이요? AI 퀴즈는 고객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 수집 수단이 되고요. 지역사회의 로봇 교실을 후원하는 건 미래의 잠재 고객과 개발자들에게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는 장기적인 투자거든요. 모든 활동에는 여러 겹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정부부터 대형 금융사, 핀테크까지 모두가 AI에 열광하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분위기는 그렇죠. 그런데 이 리포트 마지막 부분에 이 뜨거운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흥미로운 반대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월스트리트의 시각인데요.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너무 과도한 지출을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금융권이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딜레마라면요? 한편에서는 AI 전환 경쟁에서 뒤처지면 끝장이라는 극심한 불안감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서 이 투자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수익으로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이고 냉정한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묻지마 투자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죠. 닷컴 버블이요? 네. 모두가 인터넷이 미래라는 건 알았지만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실제 수익 모델을 증명하지 못하고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지금 AI 시장도 비슷합니다. 모두가 AI가 미래라는 건 알지만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는 AI 기술과 서비스 중에 누가 20년 뒤에 아마존이 되고 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패치닷컴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월스트리트의 우려는 이제 묻지마 투자의 파티가 끝나고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자료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권이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어떻게 올라타고 있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네, 150조 원 규모의 정부주도 투자,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금융지주의 과감한 베팅, 그리고 보이스피싱 예방부터 양자암호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보안망까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아주 초기 단계를 목격하고 있는 셈이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어디에 기회가 있고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안개 속엔 그야말로 혼돈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방금 짚어주신 월스트리트의 우려처럼 이 모든 투자가 과연 똑똑한 지출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네, 남죠.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옥과 그저 유행을 좇는 석을 가려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리포트에서 하나금융이 AI 전환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듯 언급되었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디지털 금융 전략의 일부로 간단히 언급되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AI가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바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강력한 AI라는 두뇌가 주요 시중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가치를 보증하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 즉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혈액과 결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새로운 형태의 돈을 직접 다루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은행의 업무 방식이 바뀌거나 결제가 빨라지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건 생각하는 돈,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의 등장을 의미하거든요. 생각하는 돈이요? 네, 예를 들어 AI가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을 감지하고 0.01초 만에 기업의 환해지 계약 조건을 스테이블 코인에 자동으로 반영해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돈, 특정인에게만 전송되는 돈, 유효기간이 있는 돈, 돈의 규칙 자체를 AI가 실시간으로 써내려가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수많은 변화들은 어쩌면 돈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그 거대한 변혁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은 아닐까요? 그 질문을 당신께 남겨두고 싶습니다.